안녕하세요. 꿈꾸는 고든 소리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키가 크고 마른 말이라는 커다란 골격의 소유자였는데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언제나 뒤로 틀어서 단정하게 2개의 핀으로 고정시키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융통성이 없는 매우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입가에는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느낌도 조금은 풍기고 있었다. 마리라의 인사에 레이첼 부인은 서둘러 말을 꺼냈다. 고마워요, 마리라. 가족은 모두 건강해요. 그런데 마리라,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마슈가 어딘가 가는 것을 봤는데 이사라도 모시러 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마리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술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었다. 레이첼 부인이 외출하는 마슈를 보았다면 호기심에 못 이겨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마슈는 브라이트 리바에 갔어요. 노바스코시아 고아원에서 어린 사내 아이를 한 명 데려오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 기차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레이첼 부인은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마 마리라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달리 생각할 수도 없었다. 드디어 정신을 가다듬은 레이첼 부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마리라, 그 말이 사실이에요? 물론이에요. 마리라는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레이첼 부인은 충격을 받고 말았다. 마리라와 마슈가 사내아이를 데려온다니, 그것도 고아원에서. 세상이 뒤집혀버린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놀랄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도대체 어째서 그런 것을 생각해낸 거지요? 레이첼 부인은 불만스럽게 말했다. 자신과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불만스러웠던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겨우내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왔었는데 봄이 되면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한 명을 데려올 생각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 마슈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사내아이 한 명을 데려오기로 결정했답니다. 마슈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벌써 60이니까요. 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지병인 심장병으로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해도 얼간이 같은 프랑스인밖에 없고요. 마리라는 한숨을 쉬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게다가 고용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좀 일을 할 만하게 되면 곧 새우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가버리죠. 처음에 마슈는 흑인 아이는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흑인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지역 출생이 아닌 런던에서 자란 흑인은 싫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고용해도 걱정거리는 있게 마련이지만 캐나다 출신이라면 근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밤에도 마음 놓고 잘 수 있을 만큼 안심이 되죠. 그래서 결국 스펜서 부인이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러 갈 때 우리도 한 명 부탁하게 된 거예요. 그 부인이 간다는 말을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카무드의 리차드 스펜서 씨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이는 10살이나 11살 정도인 영리한 사내아이를 보내달라는 말을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말이에요. 그 정도면 우선은 아쉬운 대로 작은 일은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대로 예의도 알 테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마리라는 스펜서 부인이 오늘 저녁 5시 반 기차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을 전보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마슈가 역까지 마중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펜서 부인은 그 아이를 내려놓고는 곧장 화이트샌드역으로 가게 될 거예요. 마리라의 이야기가 끝나자 늘 생각한 그대로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레이첼 부인은 힘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마리라,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집안에 들여놓다니 그 아이의 출생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사내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밤중에 집에 불을 질러 모두 잠든 채로 죽게 된 끔찍한 사건이 있더군요. 말이라, 당신이 나와 상의를 했더라면 나는 절대 이런 일을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정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실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레이첼 부인의 흥분한 말을 들어도 마리라는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뜨개질을 계속하면서 말했다. 당신 말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레이첼. 나도 여러 가지가 걱정되어 망설였지만 마슈가 간곡히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고 만 거예요. 마슈가 어떤 일에 그렇게 열중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위험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늘 걱정한다면 자신의 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어떤 아이는 잘 자라고 또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잘 자기를 만을 바라고 있지만요. 레이첼 부인은 비관적인 말투로 말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아이가 이 초록 지붕집에 불을 지른다거나 우물에 독약을 던지는 일이 생겨도 나에게는 화를 내지 마세요, 말이라. 나는 지금 당신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우물 사건은 뉴스브란즈 위크에서 고아원 아이가 한 일이에요. 사내 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였다고 하지만요. 그래요. 우리가 데려올 아이는 여자아이는 아니랍니다. 마리라는 마치 우물에 독약을 던져 넣는 짓은 여자아이만 하는 짓이므로 사내 아이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레이첼 부인은 웬만하면 마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도 2시간이나 더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로버트 벨신의 집에 알려주러 가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마리라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레이첼 부인의 어중떠중 말은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우리 꾸미님들, 오늘은 벌써 6월도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꾸미님들 오늘뿐인 오늘 그냥 저냥 잘 지내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